네, 안녕하십니까. 김대영 평론가님. 예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김대영의 밀리터리 월드라는 예, 채널을 만들었어요. 예.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실 예정이신가요? 제가 올해로 이 군사, 그다음에 이제 방산 관련돼서 활동을 한 지 거의 한 23년 정도 되거든요. 2001년부터 이제 했으니까. 저도 개인적인 좀 유튜브 채널을 갖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는데, 이게 혼자 하는 게 쉽지 않구나. 근데 또 마침 때 우리 PD님이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.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, 향후에 아마 이제 주 콘텐츠들은 이제 국방,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. 이 밖에 최근에 이제 또 K방산이 굉장히 핫 이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, 참고로 말씀드리면 22년 대비 우리나라 이제 중요한 방산업체들 주가를 보니까 한 3배 이상씩은 다 뛰었더라고요. 근데 이제 향후에는 아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. 왜냐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뭐 국제적인 분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투자적인 부분, 특히 이제 K방산의 투자적인 부분도 좀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뭐 잊지 말고 구조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을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 채널에서 김대영의 밀리터리 월드에서 예. 처음 이제 예. 다루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. 예,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들어간 일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최신 영상, 최신 예. 이슈가 있다고 들었어요. 아무래도 이제 포로로 잡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부상당해서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북한군 추정 병사 영상이 나왔고, 그리고 또 며칠 간 사이에 또 몇 가지 이미지들이 나왔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보낸 듯한 이제 전투 식량인데 통조림으로 돼 있는 거. 네. 근데 그게 또 그 개고기더라고요, 보니까. 근데 잘 모르시는데,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보신탕이라고 그러죠, 많이. 그 개고기 굉장히 좀 사회적 문제가 돼서 가게들도 많이 사라지고. 그런데 북한은 사실 이제 소, 돼지, 뭐 닭 이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개고기를 많이 먹어요. 저도 이제 중국 살 때 이렇게 뭐 얘기 들어보면 우리하고는 좀 먹는 방식도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수육을 해서 많이 드시는데 북한에서 만든 듯한 통조림 영상이 또 등장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이거 딥페이크 영상 아닐까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근데 굳이 이제 그 개고기 통조림 영상을 딥페이크로 만들 일은 없잖아요, 사실. 그렇죠. 그래서 야, 이것도 한 50% 이상은 진짜 같다.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온 게 또 뭐가 있냐면 북한군이 이제 사망했는데 거기서 이제 북한군 신분증이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사진도 지금 이제 하나 또 나왔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. 이제 북한군들이 정말 이 전투에서 막 싸우는 영상 이런 거 나오는 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그런 걸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. 네.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. 영상의 진 여부가 이렇게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예. 어쨌든 뭐 일단 글자라든지 이런 예. 이미지들이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영상인 것 같거든요. 예.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. 사실 저도 그 영상 나오자마자 한 20번, 30번 본 것 같거든요. 좀 워낙 이 딥페이크 영상들이 달리니까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심리전 일환으로 그 최근에 좀 이렇게 핫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인지전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가짜 정보를 진짜인 것 마냥 이렇게 뭐 가짜 영상을 올린다든가 이미지를 올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상당한 병사가 쓰는 말투. 저도 얼핏 들어보니까 북한말 같은데 이게 맞나 싶어서 탈북자 단체에서 이제 대북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이제 그쪽 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북한군인 것 같다. 그리고 이 말투 자체가 평안도 쪽 사람 같다.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야, 그럼 이 영상은 50% 이상은 진짜라고 봐야겠구나.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거랑 같이 나온 기사들의 내용이 무기도 안 주고 전장으로 보냈다. 예. 러시아군이. 예. 이런 주장이 있는데 사실 그러면은 그냥 가서 죽으라는 소리잖아요. 사실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봐요. 왜냐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하는 걸 보면 실제로도 그래요. 그리고 또 한 몇 주 전에도 나왔었죠. 어떤 북한군이 탈영을 해가지고 보급품이 전달을 안 됐다 그러면서 이제 기지로 찾아갔다라는 그런
뭐 뉴스도 나왔는데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러시아군들 보면 이 보급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, 지금 상황이. 일단 러시아의 그런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,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이게 전선에 보내야 되는, 예를 들어 이제 뭐 식량이라든가 식수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다 주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걸 가로채는 사람들도 있고, 심지어 무기 같은 경우에도 막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막 소총을 들고, 모신 나간 소총 이런 거 들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다음에 막 요즘은 이제 이 전투모라 그러죠, 우리가. 네. 이것도 사실은 이제 방탄 재질로 만드는데, 진짜 2차 세계대전 때 철모 쓰고 나온 사람들도 저는 봤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러시아군이 심각한 지금 보급 문제에 겪고 있는데, 근데 러시아군도 이제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네 군대 먼저 좋은 걸 주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북한군 줄 수밖에 없고.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심화되면 제대로 장비도 못 갖추고 막 정말 전선으로 막 떠밀려 나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 개고기 통조림 있잖아요. 예. 러시아에서 이렇게 용병으로 북한군을 데려다 쓰는 거면은 예. 러시아 음식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북한의 개고기 통조림을 들고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영상이 나왔다는 게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러시아군의 각종 이제 전투 식량들,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전투 식량이 있잖아요. 이제 과거에 예를 들면 이제 베트남전 때 미군들이 당시 이제 우리 참전한 한국군들한테 자기네들이 먹는 이제 MRE 이거를 이제 전투 식량을 줬는데 입맛에 안 맞죠. 느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. 그래서 지금 이 개고기 통조림 영상을 봤을 때는 북한군이 자체적인 자기네들의 전투 식량을 좀 가져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, 사실 러시아 음식들이 좀 느끼한 게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별도로 뭔가 자신들이 먹을 식량들은 좀 들고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네. 그리고 그 이제 부상당해서 잡힌 북한 영상을 보면은 뭐 부대원이 40명이었는데 뭐 내 친구 누구 이름도 맞아요. 말해가면서 예. 다 죽고 나만 살았다. 예. 뭐 시체를 이렇게 덮고 예. 견뎠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시나요?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2022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발발하고 최근의 전선을 보면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세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일부 이제 성과도 좀 거두긴 했는데, 반면에 이 인명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. 최근에만 뭐 몇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, 특히 이제 이 드론들, 자폭 드론, 그 다음에 이제 포격, 이런 거에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일례로 그 막 참호에 있는 러시아군들이 자폭 드론에 이제 공격받고, 그 다음에 이제 폭격에 의해서 막 집단으로 사망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심지어는 어떤 사례도 있냐면, 막 돌격을 이제 전차 장갑차 타고 막 돌격하다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, 러시아군들이. 그럼 이제 막 부상자가 막 생기겠죠?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아요. 이제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, 본인이. 그 다음에 이제 전차 장갑차도 지금 많이 박살이 났거든요, 러시아군. 그리고 이제 전차 장갑차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자폭들은 이런 공격에 쉽게 당하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막 돌격하는 영상도 나오고 했어요. 그만큼 이제 러시아군의 상황이 굉장히 좀 절박하고 심각하다,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진짜 그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포로로 잡힌 북한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푸틴은 곧 전쟁에서 패배할 거다.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이걸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돼요. 그 사람이 이제 북한말을 하잖아요. 그러면 그 주변에 한국말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. 누군가한테 그렇죠.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알게 모르게 이 북한군 포로들,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귀순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런 준비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영상이 갖고 있는 다른 의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. 그런 측면도 우리가 좀 잊지 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군이 이렇게 참전을 함으로써 좀 네. 다른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좀 더 강해진 것 같거든요. 네. 실제 군의 전력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을까요? 최근에 들어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
전쟁 발발과 함께 계속적으로 이제 무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양이 좀 줄긴 했어요. 왜냐면은 이제 갖고 있었던 뭐 창고에 있었던 걸 우선 많이 뺏어줬는데 다 뺏어줄 수는 없는 거야. 채워놓고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방산 업체들도 이 공급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. 분명 구성품들 이런 것들은 이제 큰 방산 업체가 아니라 이제 뭐 강소기업,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도 이게 수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이 줄기 시작했죠.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 관련된 얘기 계속 하잖아요.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향후에 이제 좀 지원할 수 있는 무기의 수량을 좀 늘린다거나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수차례 얘기했는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들 혹은 지대지 미사일들 러시아 영내를 좀 타격할 수 있게 좀 해달라. 근데 지금 미국이 계속 막고 있거든요.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정말 3차 세계대전 될 수 있어서. 근데 아마 이제 북한군의 참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 좀 풀어주지 않을까. 러시아 영내에 대한 서방제 무기가 실제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미 국방부도 이제 오케이 해줬어요. 우리가 지원하는 무기 북한군 살상하는데 아낌없이 써라.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죠. 북한 입장에서는.